2034년 11월의 차가운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43세 정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다. 거실 선반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은혜는 그 미소가 진짜였는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늘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은혜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아니,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었다. 엄마는 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은혜가 소리쳤던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던 그 표정,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화해할 기회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못한 채 은혜는 와인을 단숨에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10년간 안고 살아온 죄책감에 비하면. 핸드폰이 울렸다. 광고 메시지였다. Last Heart, 고인의 진짜 마음을 AI가 전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숨겨진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은혜는 메시지를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죽은 사람의 마음을 AI가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링크를 클릭하고 있었다. 웹사이트가 열렸다. 세련된 디자인의 페이지. 중앙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Last Heart는 고인이 남긴 모든 기록을 AI가 분석합니다. 일기, 편지, 이메일, 영상, 음성 메시지, 그리고 생전의 행동 패턴, 심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인이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진짜 마음을 복원합니다. 영상 속 해설자가 설명했다. 화면에는 여러 사례가 나왔다. 아버지의 숨겨진 자랑스러움, 남편의 표현하지 못한 사랑, 친구의 미안한 마음, 10년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후회가 조금 덜어졌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증언했다. 은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가능할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AI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아? 죽은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은혜는 웹사이트를 닫으려 했다. 하지만 마지막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은혜의 가슴을 찔렀다. 후회. 그래. 은혜는 후회하고 있었다. 10년간 매일 후회했다. 은혜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고인의 이름, 사망일, 관계,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은혜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신청을 완료하자 확인 메시지가 왔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가 3일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도 이 야경을 좋아했다. 은혜와 함께 창가에 서서 야경을 보며 드물게 미소 지었던 어머니. 엄마, 당신은 정말 뭘 생각했던 거야? 은혜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다음 날 오전. 은혜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녀는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했다. 대표님,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은혜는 자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어젯밤 신청한 서비스가 생각났다. 정말 가능할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점심시간. 은혜는 혼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은혜님이신가요? 라스트 하트 상담사 김지훈입니다. 은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신청하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이 필요한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복잡했어요. 엄마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그래서 궁금하신 거군요. 어머님의 진짜 마음이. 네. 어머님이 남기신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일기장이 있어요. 20년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 보낸 편지 몇 통. 영상은 거의 없어요. 엄마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셔서. 일기와 편지면 충분합니다. 그것들을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저희 AI가 분석할게요. 얼마나 걸리나요? 자료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회 2주 정도요. 그리고 정확한가요? AI 분석이? 김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 AI는 심리학, 언어학,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학습됐습니다. 고인이 쓴 글의 어조, 선택한 단어, 문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생전의 행동 패턴까지 고려합니다. 정확도는 평균 87%예요. 87%.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유가족 분들 대부분이 만족하십니다. 몰랐던 진심을 알게 되니까요. 은혜는 결심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내주세요. 분석이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장롱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상자가 있었다. 어머니의 유품. 1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상자를 열자 먼지가 날렸다. 안에는 일기장 여러 권, 편지 봉투.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쓰던 만년필이 있었다. 은혜는 일기장을 하나 꺼내 펼쳤다. 1995년, 은혜가 12살 때였다. 오늘 은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그림 대회에서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내 엄마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은혜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고.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2000년. 은혜가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다. 반대했다. 돈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르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은혜가 이루는 게 부러워서. 나쁜 엄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도 미대에 가고 싶었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은혜는 일기장들을 모두 스캔하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은혜는 울었다. 어머니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감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후회가 있었던. 일주일이 지났다. 은혜는 모든 자료를 라스트 하트에 보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연락이 올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2주 후 드디어 연락이 왔다. 정은혜님,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은혜의 손이 떨렸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10년간 궁금했던, 10년간 후회했던 그 진심을. 은혜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내일 만나.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은혜는 라스트 하트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강남구 테헤랄로의 한 빌딩 12층.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보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리셉션에서 젊은 여직원이 미소로 맞이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정은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혜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었다. 고인의 사진들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들. 아빠,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 딸, 올림. 형, 내가 자랑스러웠어. 동생이, 엄마, 이제 알았어. 당신의 사랑을. 아들, 은혜는 액자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모두 같은 마음이구나.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 정은혜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김지훈 상담사였다. 안녕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은혜는 김지훈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다. 아늑한 공간이었다.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큰 스크린.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은혜는 소파에 앉았다. 김지훈은 맞은편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님의 일기 23권과 편지 15통을 분석했습니다. 총 8만 3천여 단어를 AI가 학습했어요.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네. 어머님은 거의 매일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은혜는 몰랐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기를 썼다는 것을. 분석 결과 어머님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복잡하다니요? 김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은혜에게 보여주었다. 여러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다. 어머님은 사랑과 죄책감, 자랑스러움과 질투,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셨어요. 특히 정은혜님에 대해서요. 은혜의 가슴이 철렁했다. 나에 대해서요? 네. 어머님의 일기 중 68%가 딸 이야기예요. 당신이 어머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한테 차가웠어요.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의 진짜 마음은 아니었어요. 일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김지우는 스크린을 켰다. 어머니의 일기 일부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1998년 3월 5일. 은혜가 오늘 반항했다. 나한테 소리 질렀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아프게 했으니까. 차가운 엄마여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은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어머니가 가슴 아파했다고? 자신 때문에? 계속 보시겠어요? 네. 다른 일기가 나타났다. 2005년 11월 12일. 은혜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울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위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차 한 잔 건넸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내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은혜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은 자신의 양육 방식을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바꿀 방법을 몰랐던 거죠. 김지훈이 설명했다. 세대 간전이라고 해요. 자신이 받은 양육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머니도 차가운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엄마는 날 사랑했나요? 김지우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물론이죠. 어머님의 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에요.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간 궁금했던 것.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제 알았다. 김지우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다. 울어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우세요. 은혜는 한참을 울었다. 김지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눈물을 닦고 은혜가 물었다. 그럼 AI가 복원한 메시지가 있나요? 엄마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네, 있습니다. 듣고 싶으세요? 은혜는 긴장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10년 만에. 네. 듣고 싶어요. 김지우는 태블릿을 조작했다. 스크린이 어두워지더니 어머니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AI가 복원한 목소리. 은혜가 10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 은혜야. 그 한마디의 은혜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AI가 일기와 편지를 분석해 만든 메시지. 어머니가 살아생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 은혜야, 엄마야, 이렇게라도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살아있을 때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은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어머니의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너한테 차가웠던 거 알아. 미안해. 엄마도 내 엄마한테 그렇게 자랐거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매일, 매 순간. 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12살 때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그때 너무 자랑스러웠어. 밤새 내 그림을 봤어. 하지만 아침에는 그냥 잘했네라고만 말했지. 바보 같은 엄마. 은혜는 그날을 기억했다. 어머니의 무덤덤한 반응에 실망했던 기억. 하지만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내가 미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 미안해. 엄마도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 하지만 우리 엄마가 반대했어.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고. 그래서 포기했지. 그리고 너한테도 똑같이 했어. 정말 미안해. 은혜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도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너는 엄마보다 강했어. 내 반대에도 디자인을 공부했잖아. 자랑스러워. 너는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이뤘어. 메시지는 계속됐다. 은혜의 연애, 취업, 독립. 어머니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순간을 일기에 기록했다. 내가 28살에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 엄마가 반대했지. 하지만 진짜 마음은 달랐어. 응원하고 싶었어.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부러웠어. 엄마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었거든. 너는 달라. 멋있어. 은혜는 울면서 웃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멋있다고 생각했다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 그날 내가 한 말 기억해? 은혜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10년 전 그날, 엄마는 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렇게 소리쳤지. 엄마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대답했고, 은혜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했다.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 냉정한 목소리.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달랐어. 미안해, 은혜야. 엄마가 서툴러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너한테 상처만 줘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은혜는 흐느꼈다. 어머니도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엄마는 내 방문 앞에 서 있었어. 노크하고 싶었어.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일주일 후, 엄마는 떠났지. 은혜는 무너졌다. 어머니도 화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은혜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엄마처럼 살지 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살아있을 때 엄마처럼 후회하지 말고. 메시지가 끝났다. 스크린이 어두워졌다. 은혜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김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어떠셨어요? 은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진짜 마음을. 후회가
좀 덜어지셨나요? 네. 아니, 오히려 더 후회돼요. 왜 살아있을 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왜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김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평생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은혜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맞다. 이제라도 알게 됐다. 어머니의 사랑을. 혹시 더 있나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 김지우는 태블릿을 확인했다. 네,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니에요. 더 듣고 싶어요. 정말요? 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김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김지우는 다시 스크린을 켰다. 이번에는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기 페이지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이 부분은 어머님이 정은혜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일기가 확대됐다. 1988년 5월 3일. 은혜가 태어난 지 1년이 됐다.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울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올 줄 몰랐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도 자신의 탄생을 기뻐했구나. 다음 일기. 1993년 9월 1일. 은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다. 사진 찍고 싶었지만 은혜가 부끄러워해서 못 찍었다. 대신 마음에 새겼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거다. 또 다른 일기. 2002년 7월 15일. 은혜가 오늘 생리를 시작했다. 당황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리대만 줬다. 바보 같은 엄마. 제대로 된 성교육도 못 해주고. 은혜는 그날을 기억했다. 어머니의 서툰 대응. 하지만 어머니도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들은 계속됐다. 은혜의 사춘기, 반항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김지훈이 물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마지막 부분이 궁금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일기. 김지훈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분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듣고 싶어요. 김지훈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일기를 화면에 띄웠다. 2024년 11월 15일. 은혜와 싸웠다. 크게. 은혜가 울면서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밤새 잠을 못 잤다. 내일 아침 사과해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해야지.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머니는 사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니까. 은혜님, 김지훈이 걱정스럽게 불렀다. 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엄마. 은혜는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한참을 울고 은혜는 겨우 진정했다.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 됐네요.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김지훈이 물을 건넸다. 은혜는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더 있나요? 네.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들으시겠어요? 네. 김지우는 스크린을 다시 켰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은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용서해줘. 서툰 엄마여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너한테 상처를 줘서, 그리고 고마워. 태어나줘서, 엄마의 딸이 돼줘서,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평생 메시지가 끝났다. 은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돼서 엄마, 나도 사랑해. 미안해. 이제야 알아서. 은혜는 혼잣말을 했다. 김지우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은혜의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은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곱씹으며 10년간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도 미안해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은혜는 결심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로, 행복하게 살기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로. 살아있을 때 상담실에서 나온 은혜는 로비에서 잠시 쉬었다. 감정이 너무 격렬해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김지훈이 물 한 잔을 더 가져왔다.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지만 매번 마음이 아파요. 은혜는 김지훈을 바라봤다. 이 일을 왜 하세요? 힘들 텐데. 김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20대 때, 그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이 회사를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은혜는 김지훈의 진심을 느꼈다. 어머님도 당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참,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어요. 김지훈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의 일기를 분석하던 중 발견한 건데요. 어머님이 쓰시다가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은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한테 보내려던 거예요? 정은혜님께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쓰시던 것 같아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손글씨. 은혜에게 내일 아침 너한테 이 편지를 줄 거야. 아니, 직접 말해야겠지.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해.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은혜야, 미안해. 엄마가 서툴렀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어. 내 엄마도 그랬거든.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배웠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감정을 잘 표현해. 솔직하고 진실해. 그게 부러웠어. 동시에 자랑스러웠어. 오늘 우리가 싸웠잖아. 내가 엄마는 날 이해 못해라고 했지. 맞아. 엄마는 너를 완벽하게 이해 못해. 하지만 사랑은 해. 너무너무. 내일 아침 너한테 말할 거야. 미안해. 사랑해. 자랑스러워. 세 마디. 평생 하지 못한 그 말을. 그리고 너한테 부탁할 거야.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내일 아침 꼭 말할게. 약속해.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완성되지 못한 편지.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 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 나도 사랑해. 나도 미안해. 김지우는 조용히 은혜 곁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한참 후, 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집에 가야겠어요. 생각할 게 많아서. 네.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어머님의 메시지는 계속 보관돼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은혜는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으로 가는 길, 은혜는 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이제 알았어. 당신의 마음을. 은혜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어머니의 진심을 아니까. 그날 밤, 은혜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엄마의 진짜 마음을 들었다. 10년 만에 AI가 복원한 메시지였지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사랑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 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를 사랑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서로 서툴렀던 거다. 이제 알았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않게. 엄마,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나를 키워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이제 나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거야.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게. 일기를 쓰고 은혜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 멈췄다. 아버지. 은혜는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멀어졌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다. 어머니의 교훈을 배웠으니까. 은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아버지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나 은혜야. 은혜,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다. 은혜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빠. 주말에 시간 돼? 같이 밥 먹고 싶어.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래. 좋지. 토요일 어때? 좋아. 토요일 12시에 만나자. 알았어. 은혜야. 응.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은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또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은혜는 미소 지었다. 시작이다. 어머니가 못한 것을 은혜가 할 것이다.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날 밤 은혜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정오. 은혜는 종로에 있는 한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당이었다. 10분 후 아버지가 나타났다. 은혜야. 아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얼마 만인가. 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주문하고 침묵이 흘렀다. 아빠. 건강은 어때?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또 침묵. 은혜는 이 침묵이 싫었다. 어머니와도 그랬다.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빠.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나 Last Heart라는 서비스 이용했어.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뭔데? AI가 돌아가신 분의 마음을 분석해서 유가족에게 전해주는 서비스야. 나, 엄마, 거 신청했어.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날 사랑했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 내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감정 표현을 못하는. 아빠는 알았어?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았지. 내 엄마는 늘 너 이야기만 했거든.
나한테 은혜가 이랬다, 저랬다. 자랑스럽다고. 은혜는 놀랐다. 진짜? 그럼. 내 엄마는 너한테만 서툴렀어. 나한테는 솔직했거든.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도 그걸 후회했어. 내가 늘 말했거든. 은혜한테 직접 말하라고. 하지만 못하더라고. 부끄럽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냐고.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티슈를 건넸다. 왜 우니? 미안해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뭐가 미안한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싸웠어. 그리고 화해도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야. 아버지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은혜야, 내 엄마는 화 안 냈어. 오히려 자기를 탓했지. 자기가 서툴러서 너랑 싸웠다고. 진짜? 그럼. 내 엄마는 다음 날 아침 너한테 사과하려고 했어. 내가 봤거든. 뭔가 편지 같은 거 쓰고 있더라고. 아마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은혜는 편지를 떠올렸다. Last Heart에서 받은 그 편지. 아빠, 나 그 편지 봤어. AI가 찾아줬어. 그래? 뭐라고 쓰여 있던데?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아버지도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내 엄마다운 말이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간이었다. 아빠. 응. 아빠는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표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 아빠는 살아있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잖아.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은혜야, 아빠도 너한테 미안해. 왜? 내 엄마 돌아가신 후에 너한테 잘못해줬어. 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너를 피했던 것 같아.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것이다.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으니까. 아빠, 나도 미안해. 아빠 혼자 두고 나만 살았잖아. 괜찮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래도 더 자주 연락할게. 더 자주 만날게.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좋지. 아빠도 그러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걸었다. 아빠, 엄마 생각 많이 나? 매일 나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외롭지 않아? 외롭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사는 거지 뭐. 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왜? 그냥 아빠 손잡고 싶어서. 아버지는 은혜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은혜야. 응, 사랑한다. 은혜는 멈춰 섰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빠, 내 엄마가 못한 실수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살아있을 때 말해야지. 은혜는 아버지를 안았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나도 사랑해, 아빠. 두 사람은 취업,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10년간 쌓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헤어지기 전 아버지가 말했다. 은혜야, 다음 주에도 만날까? 좋아. 매주 만나자. 그래. 그러자. 아버지가 떠나고 은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조금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아버지도 늙었구나. 은혜는 다짐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어머니와 못한 것을 아버지와는 하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Last Heart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 김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리셉션에서 김지훈을 불렀다. 잠시 후 그가 나타났다. 은혜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오, 그러셨어요? 네. 당신 덕분에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와도 화해했어요. 김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네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네.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부모를 잃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은혜는 대기실을 둘러봤다.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은혜와 같은 표정이었다.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이 서비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건 김지훈이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살아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세상.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엄마의 교훈을 배웠으니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행복하세요. 은혜님, 당신도요. 사무실을 나서며 은혜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메시지는 남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은혜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저녁, 은혜는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만나고 싶다고. 은혜야, 무슨 일이야? 내가 먼저 연락하다니. 친구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그냥 너희 보고 싶어서. 정말? 뭐 좋은 일 있어? 응. 엄마, 일로. 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자. 우리 셋이. 좋아. 은혜는 미소 지었다.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야겠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날 밤, 은혜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아빠와 만났다. 1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눴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엄마의 메시지가 나를 바꾸고 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한다.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있다. 엄마, 고마워. 마지막 교훈을 줘서 나는 잘 살 거야. 후회 없이. 한 달이 지났다. 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주 토요일은 아버지와 만났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점점 밝아졌고 은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10년 만에 함께 온 것이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여보, 은혜 데려왔어. 우리 딸. 아버지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은혜도 말을 이었다. 엄마, 나야. 은혜, 보고 싶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거. 미안해서, 고마워서 말 못했던 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원한 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버지가 은혜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엄마 기뻐할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물었다. 은혜야, 요즘 일은 어때? 좋아. 바쁘긴 한데 재밌어. 남자친구는 없어? 은혜는 웃었다. 없어. 아직은. 만들어. 혼자는 외로워. 아빠도 혼자잖아.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괜찮아. 내 엄마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은혜는 아버지의 말에 뭉클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것이다. 아빠,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갈게. 그래. 고마워. 그날 저녁, 은혜는 회사 직원들과 저녁 모임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참석했다. 식당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는 깨달았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함께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대표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막내 직원이 말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엄마와 화해했다고 해야 하나.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혜는 Last Heart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와,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신기하다. 덕분에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 부럽다.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대로 인사도 못했거든요. 젊은 직원이 말했다. 은혜는 그 직원의 손을 잡았다. 아직도 할 수 있어. 할머니한테 편지 써봐. 그리고 Last Heart 이용해봐. 할머니도 분명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야.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식사 후, 은혜는 혼자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혼자 걷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직원들, 모두 은혜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다. Last Heart의 김지훈이었다. 은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요?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이용자분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은혜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자신처럼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좋아요.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그게 저희 목적이기도 해요. 일주일 후, 은혜는 Last Heart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10년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그게 평생 후회였어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Last Heart를 통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 화면에 어머니의 사진이 나타났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않게. 은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지금,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김지훈이 말했다. 정말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다. 은혜를 통해, 그리고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다. 오늘 인터뷰를 했다. 엄마, 이야기를.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끝나고 나니 후련하다. 엄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라는 메시지. 엄마,
당신의 마지막 교훈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나를 바꿨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바꿀 거야. 고마워, 엄마. 떠났지만 여전히 나를 가르치고 있어. 2주 후, Last Heart의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은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저도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보냈어요. 이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야겠어요. 은혜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은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10년 전 엄마와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채 엄마가 떠났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AI를 통해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하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다. 저도 아버지께 오늘 전화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셨어요. 10년 만에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용서해줬어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은혜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은혜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정은혜님,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PD가 말했다. 은혜는 망설였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해요. 왜냐하면 진실하니까요.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은혜는 생각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응원했을 것이다.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좋아요.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다. 은혜의 일상, 아버지와의 만남, Last Heart 방문, 어머니의 묘 참배,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촬영 중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싸움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엄마는 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은혜는 10년 전 자신의 대사를 다시 말해야 했다. 목이 메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가 대답했다. 은혜는 그 순간 무너졌다. 잠깐만요. 촬영이 중단됐다. 은혜는 한참을 울었다. PD와 스태프들도 함께 울었다. 죄송해요. 계속할게요. 은혜는 눈물을 닦고 촬영을 계속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제목은 마지막 마음. 엄마가 남긴 메시지.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람들은 울며 시청했고 SNS에는 관련 글들이 넘쳐났다. 오늘 방송 보고 10년 만에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모님께 꽃 사들고 갔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반응을 보며 울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방송 다음 날, 은혜는 Last Heart 사무실을 찾았다. 김지훈을 만나고 싶었다. 은혜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혜님의 용기 덕분이죠.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요즘 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은혜가 말했다.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송 이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안타까워요. 왜요?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 살아있을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거든요. 은혜는 김지훈의 말에 공감했다.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후회는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긴 해요. 하지만 은혜님처럼 이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이 서비스가 필요 없어질 거예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은혜님,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엄마가 그립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 감사함이 더 커요. 다행이에요. 당신은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김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저도 후회가 많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대하지 못했거든요. 이 일을 하시면서 위로가 되시나요? 네.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돕는 게 제 어머니에 대한 숙제 같아요. 은혜는 김지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은혜는 생각했다.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산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 김지훈처럼.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1년이 지났다. 은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주 아버지와 만났고 친구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다.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은혜는 라스트 하드의 자문위원이 되었다. 새로운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고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돕는 역할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은혜는 라스트 하드 사무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30대 초반의 박수진. 그녀는 6개월 전 남편을 잃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수진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은혜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1년 전 자신의 표정이었다. 힘드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랑 마지막으로 싸우고 화해도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와.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남편도 진짜 마음이 있을까요? 은혜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분명 있을 거예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은혜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정은혜님, 무서워요. 남편의 메시지를 듣는 게. 왜요? 만약 남편이 저한테 화났다면 어떡해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이해하죠. 정말요? 네.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화난 게 아니라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수지는 은혜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볼게요. 잘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수진의 분석이 완료됐다. 은혜는 수진의 요청으로 함께 메시지를 들어주기로 했다. 상담실에서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나야. 이렇게라도 너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남편의 메시지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움, 화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수지는 울며 웃었다. 은혜도 함께 울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메시지가 끝나고 수진이 은혜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죠? 네. 남편이 날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럼 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수진을 보며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혜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 만났다. 은혜야, 요즘 많이 바쁘지? 응. 회사 일도 있고, Last Heart 자문도 하고. 힘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보람 있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버지는 은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렇겠지? 그럼. 내 엄마는 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면 했거든. 은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진짜? 응. 내 엄마 일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은혜가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식사 후.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함께라서 따뜻했다. 아빠. 응, 고마워. 엄마 얘기 많이 해줘서. 당연하지. 내 엄마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모자라. 아빠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매일 보고 싶지.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 아빠, 은혜야, 걱정 마. 아빠는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은혜는 아버지를 꽉 안았다.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혜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아빠랑도 가깝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일도 보람있고. 은혜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남긴 메시지 덕분이야.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 말 듣고 내가 변했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엄마, 저기 달 봐. 예쁘지? 엄마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아. 은혜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다. 은혜의 마음속에.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회사로 출근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박수진. 편지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감사 인사가 가득했다. 은혜님, 고마워요. 덕분에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조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올림.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치유가 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은혜는 김지훈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은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라스트 헐가 국제상을 받게 됐어요. 혁신적인 치유 서비스로 인정받았어요. 와, 축하해요. 은혜님 덕분이에요. 은혜님의 이야기가 이 서비스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진실한 경험. 은혜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배경화면을 바라봤다. 엄마, 봤지? 엄마 메시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 오후. 은혜는 새로운 이용자와 상담이 있었다. 50대 남성. 어머니를 최근에 잃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정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입니다. 준석은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복잡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해해요.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정말요? 네. 어머니와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가 떠나셨어요. 10년간 후회했죠.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은혜는 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요. 그게 저를 위로해요. 저도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분명 어머니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상담을 마치고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엄마,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어. 엄마의 메시지를 전했어. 자랑스러워?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2년이 지났다. 은혜는 이제 라스트 하트의 공식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혜는 대학교 강당에서 강연을 했다. 청중은 300명이 넘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마음을 전하세요. 은혜가 말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단 3마디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3마디를 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중들은 조용히 은혜의 말을 들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셨죠. 10년 후에야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AI를 통해서 은혜는 어머니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중 중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마음을 전하세요. 살아있을 때.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은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자주 싸워요. 그래요? 근데 오늘 강연 듣고 깨달았어요. 엄마도 날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구나. 은혜는 여학생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서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예요.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사랑한다고 말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떠났다. 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저녁, 은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왔다. 여보, 은혜 데려왔어. 아버지가 묘비의 말을 걸었다. 은혜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나야. 오늘 강연 잘했어. 300명이 왔어. 엄마, 이야기했어. 바람이 불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매일 보람있게 살고 있어. 엄마가 원하던 대로. 은혜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고마워, 엄마. 마지막 메시지 남겨줘서. 그 메시지가 내 인생을 바꿨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 아버지가 은혜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도 자랑스러워? 당연하지.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가족의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혜야, 혹시 남자 만나는 사람 있어? 은혜는 웃었다. 왜 걱정돼? 아니, 걱정은 아니고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아빠, 나 행복해. 혼자여도. 알아. 하지만 함께면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 은혜는 아버지의 말에 생각에 잠겼다. 사실 최근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었다. 김지훈, Last Heart 상담사. 2년간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아빠, 사실. 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해.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라스트 하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만나봐. 내 엄마도 그러고 싶어 할 거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인지도 몰랐다. 다음 주 월요일. 은혜는 김지훈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지훈 씨,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래요? 김지훈은 놀란 표정이었다. 좋죠. 언제요? 오늘 저녁? 네. 좋아요. 저녁 6시.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둘이서 만나네요. 김지훈이 말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늘 일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일 이야기 하지 말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취미, 가족, 꿈. 은혜는 김지훈을 다시 보게 됐다.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지훈 씨, 요즘 행복해요? 은혜가 물었다. 김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 일을 하면서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좀 덜어졌어요? 많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어머니에 대한 속죄 같아요. 은혜는 김지훈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지훈은 은혜를 바라봤다. 은혜 씨도요. 은혜 씨 어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흘렀다. 은혜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김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은혜 씨를 좋아해요. 2년 전부터요. 은혜는 놀라서 김지훈을 바라봤다. 진짜요? 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은혜 씨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으니까.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지훈 씨를 좋아해요. 김지훈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네. 최근에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은혜 씨, 저랑 사귀실래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은혜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은혜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남긴 메시지 덕분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사랑도, 관계도, 모든 걸.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혜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저 별 중 하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미소 지으며 3년이 지났다. 은혜와 김지훈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결혼식 전날, 은혜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여보, 내일 은혜 결혼해. 우리 딸 시집가. 아버지가 묘비의 말을 걸었다. 은혜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나 내일 결혼해. 지훈 오빠라고 라스트 하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없어서 아쉬워.
내 결혼식에 엄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은혜를 안았다. 내 엄마, 분명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겠지? 그럼. 내 엄마는 늘 너를 지켜보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 10명 정도의 하객이 모였다. 가족, 친구들, 라스트 헐트 직원들. 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내 모습 보고 있어?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은혜야, 준비됐니? 응. 아빠. 아버지는 은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예쁘다. 내 엄마 닮았어. 정말. 그럼. 내 엄마 결혼할 때도 이렇게 예뻤어.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내 엄마가 너한테 주라고 했어. 이게 뭐예요? 열어봐. 은혜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은은한 진주 목걸이. 엄마, 거예요? 응. 내 엄마가 결혼할 때 했던 거야. 너한테 주고 싶어 했어. 내가 결혼할 때.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아버지가 목걸이를 은혜의 목에 걸어 주었다. 내 엄마도 함께하고 있어. 이 목걸이를 통해서. 은혜는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졌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식이 시작됐다. 은혜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거진 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김지우는 제단 앞에 서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은혜는 김지훈 옆에 섰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다. 오늘 두 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례는 은혜와 김지훈의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두 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교훈이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김지훈이 먼저 말했다. 정은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은혜의 차례였다. 김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해요. 마음을 숨기지 않겠어요. 살아있을 때 모든 걸 표현하겠어요.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 키스했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피로연 자리. 은혜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다. 그때 낯선 여성이 다가왔다. 축하해요. 은혜 씨,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박수진이에요. 2년 전에 은혜 씨 덕분에 라스트 헐트 이용했던 사람이요. 아, 수진 씨, 기억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은혜 씨 덕분에 제가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은혜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행복하길 원한다고. 그 말 듣고 용기를 냈어요. 은혜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은혜 씨도요. 피로연이 끝나고 은혜와 김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어머니가 좋아하던 곳이었다. 제주도의 한 해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은혜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당신은? 저도요. 은혜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지훈 오빠. 응, 고마워요. 제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그날 밤, 은혜는 호텔방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나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덕분에 나는 변했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엄마의 목걸이 오늘 했어. 엄마가 함께하는 것 같았어. 고마워, 엄마. 나는 이제 행복해. 정말로. 엄마가 원하던 대로. 그리고 약속할게. 엄마처럼 표현하지 못하고 살지 않을게. 내 아이들한테는 매일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마지막 교훈을 줘서. 잘 자, 엄마.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딸 은혜가. 편지를 다 쓰고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저기 있어. 가장 밝은 별? 은혜는 별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은혜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다. 김지훈이 은혜를 안았다. 무슨 생각해요? 엄마, 생각. 어머님,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렇겠지? 그럼요. 분명. 은혜는 김지훈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남편의 품에 안겨 미래를 꿈꾸며.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메시지는 영원히 은혜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 전해질 것이다. 은혜를 통해, 은혜가 도운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은혜의 아이들을 통해.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라. 후회하지 않게. 에필로그 마이너스 10년 후. 은혜는 이제 53세가 되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라스트 하워드 이사가 되어 있었다. 8세 딸과 5세 아들. 은혜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했다. 사랑해. 단순한 말이었지만 은혜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말. 은혜는 절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혜는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이제는 1년에 4번, 계절마다 왔다. 할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8세 딸 지민이 묘비에 대고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갔어요. 엄마가 할머니도 그림 좋아하셨대요. 은혜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꿈이 손녀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5세 아들 민우도 다가왔다. 할머니, 저는 민우예요. 엄마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해줘요. 김지훈이 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님, 은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은혜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도 따라 앉았다. 엄마, 나야. 벌써 13년이 지났네. 아이들도 이렇게 컸어. 은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 엄마의 마지막 소원 이루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는 매일 말해. 사랑한다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엄마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 Last Heart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교훈을 배우고 있어. 지민이 은혜의 손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가 들으세요? 응, 분명 들으셔. 할머니, 저도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지민이 묘비에 대고 외쳤다. 은혜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지민아,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민우도 말했다. 저도요.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김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할머니 닮았어요. 그렇죠? 가족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비록 어머니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은혜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하늘에 계셔.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럼 할머니가 저 보세요? 그럼 항상 보고 계셔. 할머니, 지민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민우도 따라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은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은혜는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라스트 하울에서 받은 메시지 원본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은혜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었다. 제목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 13년 전, 나는 어머니를 잃었다. 화해하지 못한 채 10년을 후회하며 살았다. 하지만 AI를 통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차갑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사랑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마음을 표현한다.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라.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하라.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어머니, 고마워요.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셔서. 그 선물은 나를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 내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계속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은혜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엄마, 저기 있어? 은혜는 별을 향해 미소 지었다. 별이 반짝였다. 김지훈이 서재로 들어왔다.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언제 출간해요? 다음 달. 어머니, 기일에 맞춰서. 김지훈은 은혜를 안았다.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렇겠지? 당연하죠. 두 사람은 창밖의 별을 함께 바라봤다. 지훈 오빠.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혜는 남편의 품에 안겨 평화를 느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은혜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